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읽기 교육론 권연희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2 Using the Four Strands to Plan a Reading Course 여러분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파트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네 가지 Four Strands에서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meaning focused input, meaning focused output, language focused learning, fluency development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 자, 이게 바로 네이션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프레임워크예요. 근데 무엇을 위한 프레임워크이냐? 코스를 디자인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여러분들 코스라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시죠? 코스는 굉장히 큰 어떤 한 과목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코스는 무엇으로 나누어져 있죠? 자, 영어 읽기 지도론. 이것은 개별, 주차별, 레슨으로 나누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는 이 코스를 디자인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알고 이제 여러분들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meaning focused input 한번 볼게요. 자, 인풋이다 보니까 listening, reading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자가 모르는 언어 형식들, vocabulary, grammar 이런 것들이 최소한으로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existing knowledge, 스키마 얘기하는 거죠.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지식, 배경 지식과 연결하는 것에 그 중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extensive reading, extensive listening 이런 것을 할 때 meaning focused input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의 모르는 단어만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reading passage가 listening script가 모르는 단어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학습자들한테 모르는 단어들, 모르는 문법 사항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공을 할 수 있느냐? 글로싱이라는 것은요, 어휘 주석 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a brief definition or synonym either in L1, L2 which is provided with the text. 자,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리딩 텍스트가 있을 때 여러분들 수능 지문이나 그런 거 보시면 쭉 리딩 지문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별표 해놓고 어떤 단어 이렇게 definition 주어지는 거 있죠. 이런 것이 바로 글로싱입니다. 글로싱을 포함시켜 주거나 아니면 사전을 찾게끔 해주거나 collaborative reading, listening으로 그 모르는 단어들을 학습하게끔 해주는 것이 meaning focused input의 측면입니다. 자, 두 번째 meaning focused output 볼까요? 자, meaning focused input의 또 다른 파트인 meaning focused output 그러니까 productive한 면을 강조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speaking, writing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나 언어적 지식들 이것을 사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표현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language acquisition이 강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assignment, role play, discussion, presentation, speaking, writing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repetition, deeper process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풋 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깊은 인지 프로세스 일어나서 이런 반복적으로 학습하다 보면 학습자들은 깊은 인지 프로세스를 깊은 인지 프로세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meaning focused input이 그런 과정에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language focused learning입니다. 자, language focused learning은요, 말 그대로 language form에 대해서 집중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습이 의도적으로 language feature에 좀 의도적으로 학생들한테 집중하게끔
하는 그런 것을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language feature라는 것은 vocabulary, grammar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pronunciation 같은 것도 언어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strategy 트레이닝 시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스트래티지 트레이닝을 시켜서 학습자들이 어떤 학습자 자기주도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오토노미, 이것을 길러주게끔 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성을 기르다 보면 인디펜던트 스터디 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인디펜던트 스터디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teacher-led 액티비티를 제공을 해서 그것을 길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어의 그런 형식적인 측면을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를 시키다 보면 언어에 대해서 좀 단단한 지식이 쌓이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지식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accuracy, 길러주는 것, 이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fluency development입니다. 자, fluency development는요, no unknown word, vocabulary,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가 없어야 되는 그 정도의 쉬운 그런 학습 자료들, 그것들로 학생들한테 좀 교육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학습자들이 문장이나 리스닝을 이해하는 능력, 그 스피드를 좀 빨리 하게끔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fluency 파트가 무엇에 적용이 되냐면요. 이 4스킬에 모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istening fluency, speaking fluency, reading fluency, writing fluency를 길러줄 수 있게끔 fluency를 우리가 연습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이 네 가지 영역에서 fluency development 측면에서는 이 모든 네 가지 영역에 좀 우리가 어느 정도 동등한 배분을 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네이션이 제시했던 코र्스 디자인은 이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The Four Strands Principle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코र्스는 이 Four Strands에 어느 정도 동등한 시간을 분배를 해서 코스가 짜여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25%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의 코스에 있는 개별 그런 레슨들은 인디비주얼 레슨은 이런 모든 스트랜드를 포함하고 담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4 strands가 공정하게 분배돼서 가르쳐야 되지만 하나의 레슨에 그것들을 모두 넣어서 또 25%, 4분의 1씩 가르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equal distribution 돼서 코스가 디자인이 된다면 효과적인 언어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Four Strands Principle은 어느 정도의 guiding framework이다. 그래서 꼭 이 teaching method를 하는 데 있어서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discussion question 1번 있으니까요. 자, 읽어보시고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4스트랜드 측면에서 어휘 학습은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학습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션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양질의 어떤 인지적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repetition과 mental processing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단어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때 학생들에게 하나의 레슨에서 한 번만 보여주지는 않죠. retrieval 되고
다양한 유시지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확장시킨 의미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어느 정도 양질의 그 인지적 과정을 학생들이 겪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repetition의 과정에서 retrieval, varied use, elaboration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총 7가지 측면에서 단어가 제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vocabulary control입니다. 어휘를 조정해서 학습자들한테 보여줘야 한다는 건데요. 왜 그러느냐? 학습자 수준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학습자 수준에 맞춰서 어휘 범주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학습자가 새로운 어휘에 대한 부담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빠질 수 없겠죠? language focused learning. 자, 의도적 학습이라고 앞에서 말씀이 들었었고요. 플래시카드, 단어카드 이런 거를 써서 할 수 있고 이렇게 vocabulary에만 집중해서 단어를 시키다 보면 일단 단어는 빠르게 습득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결국에 그것이 의미 중심 입력 활동, meaning focused input 이 활동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쓰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의미 중심 입력 활동입니다. 자, 크라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comprehensible input, I+1이라는 개념인데요. I+1이라는 것은 학습자들이 받는 language input이에요. 근데 학습자들의 레벨보다 살짝 높아요. 그래서 그 comprehensible input을 받으면 학습자들은 understand by listeners,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Despite they do not understand all the words and structures in it. 자, 이 comprehensible input을 어떤 지문으로도 줄 수도 있고 문장으로도 줄 수 있겠죠. 자, 중간중간 모르는 단어가 I+1 레벨의 단어들이 들어있지만 그것이 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 그것이 크게 허들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자,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냐면요. extensive listening, extensive reading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한테 적절한 수준의 단어 입력 I+1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네 번째, integration across strands입니다. 자, 이게 아까의 그 4개의 strands를 넘나들면서 수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하나의 수업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서로 연계되도록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킬로 봤을 때 스피킹, 리스닝, 라이팅, 리딩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된 내용들을 가르쳐야 된다. 리스닝에서는 쇼핑 리스닝을 가르쳤는데 리딩에서는 갑자기 뭐 우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코스에 있어서 서로 연계성이 있게끔 그런 레슨이 설계가 되어야 되고, 자, 여러분들 연계성이 있다 보면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사용이 되겠죠. 우리가 학습자들이 리스닝하고 리딩에서 인풋으로 받았던 것들을 스피킹하고 라이팅에서 또 사용하게끔 되잖아요. 동일 어휘가 반복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repetition 되죠. 어휘 학습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자,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form, prefix, suffix 가르쳐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자, 접두사, 전미사를 통해서 어휘가 확장될 수 있다. elaboration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happy라는 단어를 하나만 가르치지 말고 unhappy도 가르치고 happiness도 가르치고 happily 이것도 가르치면 학습자들이 이 단어 하나를 배우면서 기타의 다른 파생어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런 접두사, 전미사들이 쓰인 또 다른 단어들을 봤을 때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의미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 단어에 이 전미사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이런 뜻이 아닐까? 배워보지 않았어도 추론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스트레치 트레이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휘 학습 전략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전 어금 분석 플래시카드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
전략을 의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어휘 전략은요, 여러분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의미 발견 전략부터요, 기억 강화 전략, 인지 전략, 상위 인지 전략, 메타 커그니티브 스트래티지겠죠? 사회적 강화 전략. 이렇게 많은 어휘 학습의 전략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학습자들한테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플루언시 디벨롭먼트입니다. 자,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기술에서 유창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 4스킬이 유창성에 적용이 된다는 거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학습자가 미리 알고 있는 어휘나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끔 하면 되는데요. 이 안에서 서로 그 스킬을 넘나들면서 학습자들이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 어휘 지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겠죠. 자, 그러다 보면 이 안에서 또 추가 어휘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reading, writing 이거는 receptive잖아요. 자, 여기를 통해서 어떤 단어들이나 랭귀지 폼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스피킹, 라이팅을 할 때 내가 표현하고 있는데 모르는 것들이 있어. 모르는 표현이 있어. 추가 어휘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이 프로덕션에서 또 학습자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디스커션 퀘스천 3번까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